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복지 행정론의 이마영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정책론과 행정론, 법제 이 세 가지를 제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두 번째 과목인 사회복지 행정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사회복지 행정론의 주요한 내용들은 사회복지 행정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던가 또 사회복지 행정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 특성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문제가 어렵거나 또 문제가 깊이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골고루 각 챕터마다 골고루 조금씩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데군데 여러분들 밑줄 쳐놨다가 밑줄 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인 사회복지 행정의 개요에서 1절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부터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서는 먼저 봤었을 때는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뒤에 사회복지의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거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 행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이 좀 추상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객관적인 부분도 있지만 주관적인 부분들도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부분이 인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주관적인 그런 기입도 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람을 다루다 보니까 사회복지 행정을 실천의 영역에서도 사회복지 행정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실천의 영역과 더불어서 거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의 영역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책적으로 세워진 이런 사회복지 정책에서 수립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어때요?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이렇게 전달해 나가는 그런 과정.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안에서는 뭐 전달 체계도 필요할 것이고 리더십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조직의 관리도 필요하겠죠. 또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개입의 기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 모두 다 포함을 한 것이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을 정책을 구체적인 유형 및 무형의 서비스로 전환하는, 그래서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나 조직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개입 활동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정책도 포함시킬 수가 있고 미시적인 현장, 그래서 실천의 영역과 정책의 영역, 그렇죠? 정책의 영역을 둘 다 포함하는 중간적인 활동 체계이다. 그렇죠? 중간적인 활동 체계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실천적인 방법에서 이러이러하고 기술적인 방법론이고 동시에 사회복지 조직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연구 실천하는 응용 과학이자 문제를 해결, 개혁, 조정하는 사회공학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사회복지 행정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방법론이고 동시에 사회복지 조직에서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연구 실천하는 과학에 가까운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예요? 정책을 그렇죠?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조금 이거를 제가 좀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한 번 더 정리를 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관리자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원을 체계적으로 결합하는 활동이다. 그 다음에 사회복 제도를 서비스 급여라던가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달 체계이다. 그래서 협력 체계 구축,
그렇죠? 구축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을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과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활동들이죠. 사회복지 정책의 사회복지 서비스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총체적인 활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기능 향상과 같은 사회사업적 기술보다는 사회과학적인 지식과 관리 과업을 강조한다. 자,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목표 달성의 책임은 구성원 전체에 있고 전체의 참여를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의 그런 특성들, 그렇죠? 특성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공공 및 민간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활동에 다양하게 기여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협동적, 조정적 노력을 말한다. 이게 또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요거에 대한 부분들 좀 중요한 게 체크해 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부분은 이 앞의 내용보다는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과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개념들이 시험 문제 좀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또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개념이고,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개념을 보면 민간 기업 및 시설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활동으로 행정관리자에 의한 행정관리 활동, 그렇죠? 행정관리자에 의한 행정관리 활동을 말하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참고로 보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적어 놓았는데요. 실천에 대한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호 대상자를 주로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행정. 보통 사회복지 시설에서 하고는 우리가 미시적인 실천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 개별 사회사, 집단이라든가 지역사회 조직 이런 것들이 해당하게 되는 거고, 사회복지 조직의 서비스 대상인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면서 전문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개입하거나 사회복지 조직 자체에 과제 수행에 역점을 둔다. 그래서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을 어떻게 보면 사회사업의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그래서 협의의 사회복지는 실천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클라이언트에 맞는 사회복지 실천을 실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예. 클라이언트에게 맞는 사회복지 실천을 실천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 보면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과 강의의 사회복지 행정을 좀 구분하고 있는데요.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사업 시설이나 기관의 행정을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체가 민간복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대상은 유보 대상자에게 국한되어 있다. 또 강의의 사회복지 행정은 약간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공공사회복지기관의 행정을 주로 활동을 얘기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고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요. 사회복지 조직과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과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부분은요. 한 1번과 3번 정도, 그렇죠? 보기 1번과 3번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서비스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고 있다. 인간을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가정한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도덕적 가치가 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내용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의 기술 또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 가치 측면에서 고려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다루는 다른 행정과 다르게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인간을 다루는 그런 학문에서 기초되어서 나와서 파생되어 있는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기술을 가지고 행정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도덕성의 모호함은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3번을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핵심적인 활동이 조직 요원과 서비스 대상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들의 상호작용과 전달 과정이 핵심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불안정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죠. 불안정한 지식과 사용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뭐냐면 상호작용에 포커스를 두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주관적인 그런 모습들을 내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죠. 그다음에 6번을 보겠는데 6번은 사회복지 조직은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고려함으로써 목표 달성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목표가 모호하고 질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타협을 요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될 수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조직은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약간 불안정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불안정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 조직의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은 전문적인 과정으로 전문가에게 의존한다. 역할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뭐냐면 인간의 가치를 하고 목표가 불완전, 모호성, 그렇죠? 지식과 목표의 모호성을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이 측정에 대한 어려움, 측정의 모호성 이런 것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행정이 가지고 있는 좀 특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 전달 체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나머지 보기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과 다른 행정의 차이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사회복지 행정의 또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이 자체의 개념 안에는 사회복지 정책을 반영하는 거죠. 이러면 이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의 정책이나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나 또 지역사회 안에서의 정책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 있죠.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전달 체계들, 조직들, 그렇죠. 이런 전달 체계나 조직들이 사회복지 행정가들이라고 조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 뭐냐고 하냐면 사회복지 행정은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행정은 근본적으로는 지역사회에 인지된 욕구를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으로 기본으로 삼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회복지 행정은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와 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대상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그렇죠. 사회복지 조직이 행정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가 되는데 손상된 사회적 기능의 회복이라던가 좀 더 효과적인 사회적 기능을 위한 개인적 자원의 제공, 또 사회적 역기능의 예방이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번이나 2번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이라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 안에는 인간관계,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기반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 행정이 이루어지는 장애인 전형적인 사회복지 조직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이 사회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크기, 범위, 구조 및 클라이언트 형태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행정관은 사회복지 조직의 내부 운영을 지역사회와 관련시킬 책임을 갖고 있고 자원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원 활용에 관해서 부단히 선택을 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데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사회복지 조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복지 행정 그래서 제가 지금 막 개괄적으로 막 풀어놓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교재만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은 교재 내용이 갑자기 방대하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다루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다루는 실천적인 영역과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 지역사회의 욕구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의 욕구를 반영을 해서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지역사회를 다루는 학문 이 안에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과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갑자기 방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막 따라오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이 과정, 그렇죠? 전환하는 과정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전환시키는 이 과정, 이 안에는 이렇게 두 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롭게 조직화한다든지 욕구에 맞게끔 반영하는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만든다든지 또 그 안에서의 서비스, 이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전달 체계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조직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사회복지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광의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달책이라던가 조직이라던가 이런 것은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의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은 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실천가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렇죠? 관리할 것이냐, 또 실천가들을 어떻게 임면할 것이냐, 또 실천의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들에게 그 지역사회의 어떤 욕구라던가 이거 맞는 실천 현장을 만들었을 때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것들의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는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제공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제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이 자체가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시적인 실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시적인 실천 영역인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의 이 안에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물적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조직의 규모를 어떻게 얼마만큼의 크기로 조직의 규모를 정할 것이냐, 또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원을 발굴하고 그 발굴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수립해 나가고 이런 과정을 그 계획에 맞게끔 잘 이끌어 나갈수록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지금 나온 것처럼 여러 개의 어떤 슬라이드가 그런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의 어떤 구체적인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또 사회복지 행정이 그렇다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사회복지 행정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을 형성을 할 때 사회복지 행정을 가지고 있게 되면 반드시 사회복지 행정을 통해서 얼마나 투명하게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럼으로 해서 책임성을 확보한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이 필요하다. 또 뭐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뒤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현재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둬야 될 그림들, 이런 것들은 이 안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설명이 되니까 지금 현재서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교재의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내용들은 좀 너무 이렇게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고 하나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좀 크게 방대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좀 이걸 좀 요점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회복지 행정을 시청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임면하고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하려고 한다면 어때요? 이 사회복지 행정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때요? 사회복지 행정가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 행정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는 물론 관료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을 상위의 사람들이 그렇죠, 보편적으로 하지 않고 상위 계층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장이나 뭐 이렇게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 행정이 추구하는 어떤 정책의 결정이라던가 아니면 행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들은 모든 직원이 참여하게끔 하고 또 모든 직원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과정을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지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학자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회복지 행정의 공통된 요소를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공통된 요소를 보면요. 우리가 그 플러스 원에 나와 있죠. 자, 행정이란 지속적이고 동적인 과정이고 그 과정은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활동이다. 또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들은 공통의 목표나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또 조정과 협동은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데 결합하는 수단이다. 계획, 조직, 지도력, 예술적 수완 등이 함축되어 있다. 사회복지 행정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것이 거시적 차원이든 미시적 차원이든 간에 그렇죠. 이런 요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유형은 사회복지 행정과 사회사업기관의 행정, 그래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사회복지 행정, 주체가 어디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범주, 이걸 조금 여러분 정리를 좀 해놓았는데요. 사실은 플러스 원에 지금 사회복지 행정의 범주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 행정의 범주는 사회사업의 기관의 행정을 나타내고 있는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과 공공사회복지 행정, 즉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사회복지 행정은 주로 민간복지기관에서 실시하게 되는 거고 요보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앞에 나왔던 내용이랑 네, 똑같은 거죠. 제가 참고로 설명드렸던 내용이랑요. 또 두 번째 사회복지 행정은 공공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범주에 속하는 것은 그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고 있다. 정책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과 실천, 행정 모두 다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을 좀 보겠는데요.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은 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할 정책의 수립 및 이 정책을 집행할 조직체를 구성 관리하고 그 사업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 그다음에 이러한 단계들은 기관 조직체를 중심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정책의 계획이 있어서 거시적 정책과 미시적 정책을 포함하고 또 상호 간의 역동적인 교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나 거시나 구별하는 것보다도 상호 역동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보다 우리가 플러스 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더 중요한 거니까 플러스 원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실행 가능한 정책과 목적들로 전환한다. 그랬죠? 사회 정책을 실천으로 정향하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물적 자원이라든지 인적 자원, 또 클라이언트, 사회적 인정 등의 자원 등을 확보하고 할당하는 그런 과정들, 조직 내부 및 조직들 간의 운영, 관리, 또 인력 관리 및 슈퍼비전, 또 조직을 대표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담당하게 되고, 지역사회 교육, 조직의 생산성을 위한 감독, 평가, 혁신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행정 연구의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사회복지 조직에 투입되는 공적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사회로부터 인가된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그렇죠.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또 사회복지 조직이 환경과의 상호 교환적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조직의 변화를 가해서 조직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지식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되게 복잡화되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에 대한 별도의 조직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또 종사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에 대한 비교를 해놨는데요. 공통점은 대안 선택에 있어서 가치 판단을 사용하고 미래와 관련이 있고 쭉 나와 있는데, 공통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공통점 중에 가장 뭐냐면 목표를 공의를 실행에 옮기는데 둔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리, 운영의 객관화와 인적 자원의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차이점이 여러분 좀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차이점은 조금 정리를 하고 좀 보실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사회복지 조직은 제가 요거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적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필기하실 수 있으면 좀 필기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회복지 조직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반영한다.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욕구,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대상별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행정의 그런 관리보다는 지역사회, 정치, 경제, 사회 변화에 관한 심도 있는 지술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민감성과 개입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행정기관이나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그렇죠? 행정에 참여하고 모든 직원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또 참여 그런 행정 과정에서 참여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가 효율성과 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목표나 그다음에 달성 과업이라던가 평가의 기준이 모호할 수도 있다. 그렇죠. 모호할 수도 있다. 이런 사회복지 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사회 내 인지된 욕구를 반영하게 되고 크게 손상된 사회복지 행정을 통해서 사회복 조직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다거나 보다 효과적인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 사회적, 개인적 자원의 제공, 또 사회적 역기능 예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수준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 내용과 조금 첨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 행정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함께 더하기 그렇죠. 더하기 지역사회의 인지된 욕구를 돕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사회 안에서 사회에 크게 손상된 사회의 기능을 회복한다든지 보다 효과적인 사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적, 개인적 자원을 제공한다든지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는 것들 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 형태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고 이런 내용들을 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어떤 차이점 이런 내용들이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 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죠. 사회복지 행정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교재를 좀 들어와서요. 제가 여러분 조금 자주 나오는 것들을 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교재의 첫 번째 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을 좀 보면 죄송해요. 제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거는 플러스 원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행정의 광의 사회복지 행정과 협의 사회복지 행정에서 그 두 번째 점에서 보면 사회복지 정책의 사회복지 서비스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총체적인 활동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광의 사회복지 행정을 정의를 한다 나와 있죠. 또 그 밑에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에서 그 마지막 제줄에 보면은 사회사업 실천의 방안의 하나로 보아서 사회사업 행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러스 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서 디귿의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디귿을 보면은 사회복지 행정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방법론이고 동시에 사회복지 조직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연구 실천하는 응용 과학이자 문제를 해결 또 개혁 재조정하는 사회공학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서요. 사회복지 조직과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1번, 3번, 또 6번, 7번, 그렇죠? 그 다음에 8번, 9번 정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회복지 행정과 다른 행정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은 3번이나 4번의 내용들 여러분들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비교 이런 거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한번 방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공통점에서는 5번에 보면 목표를 공익을 실천하는데 공익을 실행에 옮기는 데 둔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은 1번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페이지를 좀 빼먹었는데 여러분들이 한 2장 넘어가서 있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학자들이라던가 사회복지 행정의 유형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보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원에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이 나와 있는데요. 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에서는 그 내용보다는 플러스 원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한 번 더 그냥 제가 좀 찝어드린 내용 외에는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1절의 내용들이 좀 방대한 내용들이 나와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